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바들바들 떠는 걸 보고 엄마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업고 맨몸으로 도망치듯이 집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이혼하고 30년 넘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소식도 못 들은 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새벽에는 녹즙 배달을 하셨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으셨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셨죠. 그렇게 엄마의 청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복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재산 정리를 했고 제가 받을 몫은 3천만 원이라면서 이걸 받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급하게 알아보셨는데 저희가 고생하면서 사는 동안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사업에도 성공해서 잘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줬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저희가 제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한 여자 앞으로 빼돌린 재산도 찾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빈손으로 집을 나와서 혼자 키워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간 교류가 없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연자분은 어머니와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네. 아버지는 사업도 잘 되고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많이 미운데 또 이미 고인이 되셨다고 하니까 마냥 묘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제대로 상속받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드시는데 우선 사연자분과 이제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이미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 대상은 아닙니다. 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사연자분의 아버지와 같이 직계 비속, 즉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1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민법 1003조에 의해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한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상속 대상이 아닌 거죠. 네. 그래도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자녀니까 어머니의 이혼과 상관없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과 이제 이복, 이제 형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한 그 이제 여자분이 이제 3명이 상속인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이복 동생이 이제 3천만 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천만 원 줄 테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3천만 원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고 왜 3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연을 들었을 때
법정 상속분이 떠올랐는데요. 네.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때 유언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게 마련이겠죠.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네. 이 민법 1009조 제1항에 의하면 동순이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요. 네.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네, 이제 법 규정이라 어려운데 그럼 요거를 이제 사연자분 상황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경우에는 사연자분의 경우 직계 비속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연자분과 이복 동생이 있으니까 같은 비율로 받으시고 네, 1대1로. 네, 재혼한 여자분은 5할을 가산하니까 사연자분 대비 1.5배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1.5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복 동생분이 언급한 3천만 원은 아마 이렇게 재산을 정리해서 법정 상속분을 따져보니 3천만 원이니까 그걸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복 동생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사연자분의 생각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재혼한 여자가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재산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복 형제가 제안한 합의와 관련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못한 상태니까 그렇죠. 당장 합의하시진 않길 권하고요. 네. 이렇게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는 걸 알게 됐으면은 못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으니까 민법 제1008조에서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쉽게 풀이하자면 사연자분의 경우에 아빠가 미리 재혼한 아내에게 재산을 준 경우에 사연자분이 원래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재혼한 여자분에게 줬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재산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아버지 명의로 이제 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 배우자가 미리 받아간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속재산을 산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각자의 이제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나눈 비율을 최종 상속분으로 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새로운 배우자가 이미 받아간 것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은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받아가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제 되면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 거가요. 그럼 이제 빼돌린 재산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빼돌린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전문가랑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면은 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조회 같은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같은 재산을 모두 찾아내가지고 최근 거래 내역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재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의 규모를 법원에 입증하시면은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이제 이혼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복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연자분의 법적 상속분을 이제 계산하고 3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연자분은 아직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고 또 이미 미리 이제 그 재혼한 배우자 앞으로 이제 증여한 재산이나 이런 것도 상속재산 분할할 때 모두 다 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제 금융정보, 거래 조회 등을 통해서 빼돌린 재산 확인하고 상속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